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유성치 운동혁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포를 느낄 때 항상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 어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내일 만기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급락의 촉매제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할 수도 있다. 적어도 이제 상반기에는 안 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 정도 실업률이면 6월 정도에는 실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예상들이 나왔고요. 그런 우려가 신흥국 증시에 이제 급락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격언 가운데 주식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이 딱 오를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공포의 벽을 타고 주식이 올라줘야 될 텐데 과연 생각처럼 이렇게 증시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래 영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꼭 이 히로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증시에서는 구원투수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수요일에 새롭게 끝내주는 남자로 오셨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용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멋진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사석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우리 토마토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시는 또 두 분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고요. 네, 오늘 증시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좀 웃자고 제가 가볍게 출발을 해봤고요. 오늘 한 줄로 이 공포를 느낄 때 항상 최고의 매수 기회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최근에 그 수급적인 흐름에 상당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돌았을 때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원화가 상당히 약세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미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 트렌드 자체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큰 탈이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도 제가 누차 이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정말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의 악재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심리적으로는 악재인 것 같고 논리적으로는 악재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 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미국 인상이 항상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냈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 관점을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삼성전자 때문에 작년에 우리 시장이, 현대차 때문에 우리 시장이 못 갔었거든요. 신흥국에서 철저히 소외받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갤럭시 S6를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 AP까지도 자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공급을 함으로써 그쪽이 살아난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지수 자체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상반기 내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좀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장세를?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악재로 금리 인상을 악재로 보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투자자들에게 많이 강조드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하면 지금 초강세 국면의 달러가 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상당히 완만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핑계를 대면서 6월에 대한 그런 그 금리 인상보다는 하반기 이후로 좀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늦춘다고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빨리 매를 맞고 가는 게 좋은데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한다면 신흥국이 충격받겠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 나라들 보면 유럽이나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뭐 줄어들어서 뭐 우리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은 일시적으로 일부 펀드가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유동성은 계속해서 보강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표를 또 한 가지 준비를 해주셨죠. 표를 보시면 지금 분홍색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미 연준에서 그 이제 기준금리를 제시한 건데요. 네. 이제 기준금리가 강하게 상승한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파란선 실선이 보면 MSCI 신흥국 주가거든요.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금리 인상 구간에서 신흥국이 오르는 예가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일시적으로 한 뭐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갭을 두는 경우는 있긴 해요. 오차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금리 인상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한 달, 두 달 빠지지만 그 이후 한 또 3개월, 6개월을 보면은 대부분은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 하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되면 시장은 오히려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홀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신흥국 쪽에서 그나마 네. 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판단하고요. 그 전제 조건은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분들의 실적 개선이 뒤따라 준다면 아마도 좀 더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앞서서도 지금 우리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나 뭐 이럴 때 많이 못 간 이유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못 가서 지수가 박스권에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두 종목 혹은 또 큰 종목이 가서 지수가 가는 것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반기는 증시 환경이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일단 그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것이 어떤 대형주가 움직였다가 또 중소형주가 움직였다가 코스피가 움직였다가 코스닥이 움직였다 하는데요. 그 성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토마토 TV 시청자분들은 뭐 좀 개별주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올라줘야지 그 주변의 개별주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이 50% 오를 게 100%, 200% 오를 거라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주들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개별주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가면 최근에 보면은 그 관련 그 기업들이 다 삼성전기도 급등하고 블루칩, 옐로칩으로 확산되고 그 외에 이제 파트론 급등하고 인터플래스 급등하고 하면서 다 돌아가면서 급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움직여주고 뭐 현대차나 나머지 대형주가 움직여주면 그 후발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쁜 쪽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급 관련해서요. 이제 그 내일 그 금통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금통 유사라고 보니까 이제 2월분 보면 이제 원권 성향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장 마감에 전해지고 있는 뭐 HSBC 쪽 전망 보니까 내일은 무조건 0.25 내린다. 3월 달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 금통이 금리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인하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예, 그 소수 의견이라도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거다. 예. 그리고 뭐 4월 금통위에서는 이제 인하가 유력하다. 뭐 이번 달은 동결 쪽이 아직은 좀 의견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이제 내수 경기라든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 정책자들도 좀 이제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고 뭐 예금에 투자하고 다 투자를 하다가 금리를 자꾸 낮추게 되면 뭐 실정 그냥 파고 나가는 거죠. 좀 더 금리 많이 주는 쪽으로 원래 돈이라는 것이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오면서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제 달러를 자꾸 교환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더 급등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이탈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분명히 그런 성향의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금리에 예민한 투자가들이. 하지만 그것이 추세적으로 막 빠져나가는 흐름 같지는 않아요. 예,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도 아니고 또 타국가들이 지금 신흥국들도 금리를 낮췄으면 낮췄지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빠져나갈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한적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시점이 이제 적절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뒷붙이기식 그 금리 인하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금리 인하를 뭐 좀 하더라도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외국인들 매수 추세를 봤을 때는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관 쪽 수급도 잠깐 좀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신 환매가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간접으로 맡기신 분들이 이제 계속 돈을 빼내간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9일자 기준으로 한 1,000억도 이탈했던데 이틀 동안 거의 한 2,500억 정도, 거의 2,600억을 개인들이 환매를 했는데 이 환매 물량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항상 2천만 넘어가면 이런 이제 판매가 집중이 되니까 우리 시장이 솔직히 요새 장도 보면은 되게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는 납폭가대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제 4분기가 이제 최악이다.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좋아진 데서 올라왔잖아요. 화학이니, 뭐 조선이니, 뭐 기계니, 건설도 올라오고, 정권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는데, 거기까지는 좋고요.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부터 올라와야 되고, 상반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적 좋은 기업들을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마 2천 넘어갔으면 돈이 더 들어와가지고요. 뭐 이쪽도 납폭가대주도 올라가고 실적 좋은 기업들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기관들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쪽이 많이 올라오면 이걸 계속 팔고요. 최근처럼 계속 팔고 납폭가대주들 수익률 게임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또한 20, 30% 올라오면 또 이걸 팔고 또 이쪽을 또 해먹고. 그러니까 계속 수익률 게임을 너무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1년, 2년 투자, 3년 투자하면 정말 2배, 3배, 4배 먹는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의 플레이 자체가 한매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단기화되고 매매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는 뭐 한 6개월, 1년은 뭐 5만 원짜리 기업이 막 3만 원 거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바로 기간이고 왜 그러냐면 기간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만기가 지나고 나면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또 실적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많이 오른쪽은 좀 정리하면서 실적이 좋은 또 기업들, 또 특히 최근에 저유가고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실제로도 매기가 들어오고 그런 기업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8시, 9시 뉴스에 50대가 예전처럼 돈을 안 쓴다. 이제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돈 벌어서 주식을 막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펀드를 예전만큼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돈은 대부분 이제 50대 넘어가야 좀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돈을 안 쓴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또 경기라든지 노후에 대해서는 리스키한 자산을 좀 회피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펀드 쪽에서의 유출로도 좀 생각이 되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동시만기이기 때문에요.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봤으면 싶은데요. 일단 뭐 제일모직하고 SDS는 또 13일 날부터 바로 또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200에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좀 이런 분위기들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예전에도 이제 제일모직이나 SDS 보면은 MSCI 편입될 때 그때도 보면 그 전에 이제 막 급등하고요. 전날까지. 이제 편입되는 날부터 이제 오히려 급락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모직하고 SDS가 딱 이제 편입이 되면 그 비율만큼 이제 자기가 포트를 편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3일이죠. 이 길이면 13일이죠. 그러면 그날
종가상으로 내일 종가상에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완전히 시세가 급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들을 편입하려면 나머지 종목을 또 팔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급등락을 종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미리 이제 기관 쪽에서 보면은 제일모직가 SDS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사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매각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것도 어제 KBS에서 나왔던 네,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참 애매한 시점에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 쪽에서 이제 인덱스 펀드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또 악재가 오늘 바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구간에서 또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미리 빠진 부분은 예, 예, 내일장 이후의 충격은 저는 크게 그렇게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만기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일 당장은 뭐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시세가, 예. 지금 보니까 그 지난 만기 이후로 매수 차익 잔고가 한 3,500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3,400. 2월 만기 이후로요? 예, 2월 만기 12월 1월 아니 그러니까 12월 만기 예, 기준으로. 예,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늘었는데요. 그 매도 차익 잔고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도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파란 선이고요. 밑에 선이 매도 차익 증감인데요. 그러니까 같이 늘었죠. 같이 는 상태고요. 아, 잘못 말했습니다. 밑에 게 매수 차익 증감이고요. 위에 게 매도 차익 거래 잔고고요. 그래서 매도 차익이 오히려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순차익 잔고는 303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저 매수 차익 잔고가 언제든지 청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이제 SDS하고 제일모직하고 합해서 또 한 원래는 그 2몇 % 정도를 편입을 하면 네. 그게 총해서는 한 8,6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합해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아마 SDS나 제일모직에 대해서 편입을 해온 걸로 친다면 그쪽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크게는 뭐 제가 볼 땐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3,500원 남는데 요거는 뭐 통상적인 수준이고요. 예. 롤오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처럼. 네, 예. 네, 그럼 만기일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 주셨고 또 이번 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설마 오를까 했는데 오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130원까지 갈까 했는데 여기에서 좀 주춤되긴 해도 어쨌든 플러스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반적인 수급은 들어온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업종별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약세로 도는데 계속 들어온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좀 고무적이긴 해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원화가 저렇게 약세로 돌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돈을 잃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뭐 1,000원 들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뭐 나중에 바꿔 나갈 때는 1,100원으로 1달러 바꿔 나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차손이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버팀목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기 위에 외국인들이 지금처럼만 지속적으로 실적 우량주 위주로 해서 매수에 들어온다면 시장 자체는 큰 흔들림이 개인적으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네. 만기까지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거라면 만기 위에는 뭐 대량 매도한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허진숙 의원하고도 이 프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실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급등했다. 뭐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 1,150원이 됐다 했을 때 실제로 그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도표들을 한 몇십 년 차트를 보면은 맞을 때도 있고요. 완전히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막 자동차주 같은 경우 막 별로 폭락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연관성이. 네, 그러니까 예.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방송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자꾸 수출주 하는데 실제로는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관성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도 좀 부담스럽고 외화 부채가 좀 적은 기업이나 특히 그 수출 비중이 높고 뭐 그런 자동차 쪽이라든지 특히 IT 쪽이라든지 뭐 조선 쪽이라든지 뭐 기계 또 뭐 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달러 강세고 나머지 일본이나 이게 엔화나 원화나 다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일본과의 달러만 센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그게- 경합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해서 원화가 약세로 도는데도 수출 기업들 실적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일본하고의 그런 경합도,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더 약세로 돌게 되면 그죠, 뭐 자동차라든지 몇 군데 맞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쟁 업종들은 실제는 수익이 빨리 안 붙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일본이 계속 아직은 돈을 풀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있고 유럽도 돈을 푸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국가의 통화 정책도 같이 보시면은 실적의 그런 증감 속도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망하고 포인트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 봐요. 근데 아까 제일모직하고 SDS 그 부분 때문에 종가상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시적일 걸로 보이고요. 네. 금요일부터는 좀 안정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네. 금리 인상 이슈는 일단 저는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되고 만기 이후에 주도주가 좀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 2월 달은 낙폭 과대주가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코스닥 시장에 실제 뭐 개별 그 테마주들이 급등을 해왔고요. 그리고 갤럭시 S6 예. 관련주들이 최근 장은 또 3월 장은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실적이 좋은 기업 아니면 턴어라운드 하는 네. 기업, 이런 기업 쪽으로 계속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갤럭시 S6 이런 쪽은 그런 맥락에서는 계속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장 한판 승부수 띄워봐야 될 텐데요. 어떤 것을 골라주셨나요? 네, 뭐 업종을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설명을 같이 드리면 될까요?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S6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주문만 지금 1,300만 대가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고요. 뭐 어떤 데는 어떤 보고서에서는 또 뭐 2천만 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갤럭시 5는 확실히 넘어설 것 같고요. 가장 히트 쳤었던 갤럭시 S3하고 4도 넘어설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팔려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모바일 AP를 자체 모바일 AP를 집어넣어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주변 그 기업들에게 수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모바일 디램 쪽에서 20나노 개발해냈고 작년에. 그래서 애플에도 지금 하반기에 공급을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론이 빠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 쪽하고 기존 디램 쪽도 괜찮고 반도체 좋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좋아지고. 게다가 갤럭시 S6까지 많이 팔리게 되면 아마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3월 달은 조금밖에 안 팔 것 같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파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 실적 가이던스 충분히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갤럭시 S6 관련주 관심 권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 목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2월 연방재정수지 나옵니다. 주간 주택융자 신청지수도 함께 발표됩니다. 내일 국내 변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벤트데이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돼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 92%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찾기가 포커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예고돼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대림비행코, SNC 자산관리 등 6개사가 신주입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페이퍼코리아, 해피드림, KDC는 전화사채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내일 신라섬유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선 일단 회복을 해놓고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